안녕하세요 여러분, 퍼니 코딩 강사 황아름입니다. 오늘은 컴퓨터와 코딩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컴퓨터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컴퓨터들이 있는지 같이 찾아볼까요? 이 컴퓨터는 많이 본 적 있죠? 이 컴퓨터는 PC라고 부릅니다. 퍼스널 컴퓨터, 즉 개인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이 PC와 노트북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 컴퓨터예요. 이 패드형 컴퓨터는 태블릿 PC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컴퓨터예요. 핸드폰은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제일 작은 컴퓨터입니다. 이것 외에 또 어떤 컴퓨터들이 있을까요? 로봇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 사람 모양의 껍질을 입힌 것이 로봇이에요. 이것은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아마 시계 모양의 워치, 웨어러블 컴퓨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워치 형태의 웨어러블 컴퓨터 말고도 안경 형태, 컨택트 렌즈 형태, 티셔츠처럼 입는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컴퓨터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컴퓨터가 사용되는데요. 특히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전기 자동차에도 똑똑한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 안에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빵빵 하는 경적 소리도 바꿀 수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마 조만간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컴퓨터가 스스로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집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텔레비전 같은 경우에 말로 끄고 켤 수도 있고 말로 채널을 돌릴 수도 있죠. 텔레비전 말고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커튼도 스스로 열고 닫을 수도 있고 불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세탁기, 청소기 같은 다양한 기계들이 결합이 되어서 스스로 컴퓨터가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컴퓨터가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계산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컴퓨트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컴퓨터의 기원, 즉 컴퓨터의 첫 모양은 계산할 때 사용하던 주판이에요. 주판은 오랫동안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해주는 기계를 계속 연구해 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적군의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계산을 해주는 컴퓨터가 발명되었는데요. 이름은 콜로서스입니다. 이 콜로서스는 전쟁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첫 모양인 애니악이 만들어졌는데요. 애니악은 스스로 계산해주는 첫 번째 기기입니다. 이 애니악은 엄청나게 컸어요. 방 하나를 다 차지했고요. 무게도 3톤, 즉 300kg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어요. 점차 발전한 컴퓨터는 1970년대에 지금 아이폰을 만들어내는 애플사, 다들 알고 있죠? 그 애플사에서 처음으로 개인 컴퓨터의 모양을 갖춘 애플2를 발명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IBM이라고 하는 큰 컴퓨터 회사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는데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욱더 발전하고 더 작아져서 얇고 가벼운 노트북까지 만들어졌고요. 물론 더욱더 작은 핸드폰도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많은 일들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컴퓨터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 여기 자판기가 있습니다. 코코아가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동전을 넣고 코코아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가 코코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코코아를 내어줍니다. 컴퓨터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누르면 컴퓨터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모니터나 프린터와 같은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죠. 우리가 인쇄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인쇄하라는 명령을 프린터에게 보내고 프린터가 우리에게 인쇄물을 인쇄해 주는 겁니다. 이때 동전이나 코코아 버튼, 키보드나 마우스와 같이 우리가 명령을 주는 걸 입력이라고 말합니다. 입력이 들어가면 컴퓨터는 들어온 입력에 대해 무엇을 할지 생각합니다. 마치 자판기가 코코아를 만드는 것과 같죠. 이렇게 자판기가 코코아를 만들고 컴퓨터가 명령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 과정을 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리된 결과를 컴퓨터가 내보내는 것은 출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입력이 들어가면 입력에 대해 처리를 해서 결과를 출력시키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각 과정마다 어떤 부품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입력 과정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쓰는 부품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습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마이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입력에 사용되는 부품들은 우리 몸의 오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 환경을 느끼잖아요. 눈으로는 보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귀로는 듣고, 입으로는 맛을 보고, 그리고 피부로는 다양한 것들을 느끼게 되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부품들은 컴퓨터의 오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처리 과정입니다. 처리 과정에는 기억하는 과정과 연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산하는 부품에는 CPU라고 부르는 부품이 있습니다. CPU는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부품인데요. CPU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컴퓨터의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품이에요. 기억을 담당하는 부품에는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드라이브도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CD나 USB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 과정을 담당하는 부품들은 우리 몸에서 뇌에 해당합니다. 우리 몸도 오감을 통해서 받은 정보들이 전부 뇌로 들어가게 되죠. 뇌에서 오감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토대로 뜨거운지, 매운지, 더운지, 추운지 등등 정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똑같이 컴퓨터의 CPU는 입력 부품으로 들어온 정보들을 처리해주는 부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력 과정입니다. 처리한 결과를 출력하는 부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도 있고요. 또 스피커와 헤드셋도 있습니다. 출력 부품인 우리 몸에서 손과 발 등에 해당해요. 우리가 매운 것을 먹으면 뇌가 그것을 느끼고 빨리 물을 먹어 라고 손에게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손이 컵을 들고 물을 마시게끔 해줍니다. 이것이 출력 과정입니다. 이렇게 컴퓨터는 명령 혹은 정보가 입력되면 입력된 명령이나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처리된 결과를 출력시키죠. 이렇게 컴퓨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컴퓨터와 모니터, 키보드와 마우스만 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컴퓨터가 움직일까요? 사실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만 있다고 해서 컴퓨터가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하드웨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만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가 움직이려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실 여러분이 직접 만질 수는 없어요.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하드웨어는 몸이고요.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 해당합니다. 몸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야 우리 몸이 움직이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나 느낌을 보거나 만질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른 말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적 있죠? 컴퓨터를 켰을 때 우리가 보는 윈도우 화면도 프로그램이고요. 인터넷 창도 프로그램입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컴퓨터에게 내릴 명령어를 작성하는 것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코딩을 배운다라는 말은 결국 컴퓨터를 움직이는 명령어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운다, 또는 컴퓨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코딩을 왜 배우는 걸까요? 코딩을 배우면 여러분은 컴퓨터를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기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앞으로 우리 이 멋진 코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활동지를 함께 풀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혹시 활동지가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내 주변에 있는 컴퓨터를 찾아서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도 3가지는 적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10을 세도록 할게요. 10을 셀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컴퓨터를 한번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세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끝! 자, 얼마나 많이 찾으셨나요?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컴퓨터들을 한번 찾아서 적어봤는데요. 자, 짜자잔! 저는 이렇게 많이 적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찾으셨나요? 코딩을 할 수 있다면, 즉, 여러분이 뭔가 기계에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다면,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저 기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어컨이나 전기밥솥, 세탁기 같은 것들도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컴퓨터와 사람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같은지를 찾아서 적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열을 셀 테니까 열을 세는 동안 여러분은 컴퓨터와 사람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그럼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끝! 많이 적으셨나요? 선생님이 찾은 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해볼게요. 짜자잔! 저는 다른 점을 많이 썼어요.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컴퓨터는 전기를 먹고요. 사람은 숨을 쉬는데 컴퓨터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두 다르게 생겼는데 컴퓨터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컴퓨터는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점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다른 내용을 적으셨나요? 자, 컴퓨터와 사람이 같은 점은 선생님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 이것 외에도 같은 점이 많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찾으셨나요? 그럼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세 번째 문제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나와 있네요. 이 센서들은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이고, 측정을 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센서는 빛 센서입니다. 빛 센서는 빛이 있고 없고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렇다면 밑에 나와 있는 그림들 중에서 빛 센서가 측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이 뜨고 안 뜨고를 빛 센서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태양이 엄청나게 떴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시원한 옷을 입거나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 또는 양산을 쓸 수 있겠죠.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세요. 두 번째 센서는 터치 센서라고 부릅니다. 이 터치 센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센서를 누군가가 건드렸나 안 건드렸나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터치 센서로 우리가 무엇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비가 내리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측정됐다. 비가 오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요? 맞아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우산을 쓰겠죠? 세 번째 센서는 소리 센서입니다. 이 소리 센서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소리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소리 센서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번개 소리죠. 번개 소리가 꾸거강 하고 나면 소리 센서가 그 소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번개가 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번개를 피해서 실내로 피해야 됩니다. 네 번째 센서는 화재 감지 센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까만 색깔 동그란 거는 적외선 센서인데요. 이것은 불꽃을 감지할 수 있고요. 위에 보이는 파란색 부분은 연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러면 이 센서로 무엇을 측정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바로 불입니다. 불이 측정이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네, 119에 전화를 해야 되죠. 자, 마지막 센서입니다. 마지막 센서는 온도 센서예요. 이 온도 센서는 온도가 추운지 뜨거운지 지금 몇 도인지를 알려주는 센서입니다. 그러면 이 온도 센서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네, 한계가 남아있죠? 바로 눈이 와서 추운 온도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코트를 입거나 목도리를 해야 되겠죠? 와, 여러분 여기까지 잘 푸셨나요? 그럼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에도 다양한 그림들이 있네요. 자, 이 그림들 중에서 코딩을 할 수 있는 그림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산은 코딩을 할 수 있나요? 네, 코딩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책상도 코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드론은 어떨까요? 드론은 우리가 무선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있는 그림은 무선으로 조정할 수 있는 RC카입니다. 이 RC카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공기청정기예요. 이 공기청정기도 안에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네, 코딩을 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세 개의
그림들은 컴퓨터가 들어있는 제품들인가요? 아니죠? 네. 그래서 나머지 3개의 그림들도 전부 코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방도, 안경도, 창문도 코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한 컴퓨터를 코딩이 안 되는 물건들에 붙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컴퓨터 하나만 붙이면 책상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고요. 창문도 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할 수가 있게 된답니다. 다들 문제 잘 푸셨나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컴퓨터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배웠고요.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컴퓨터와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